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역대급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어서 판세는 예측 불허 상황인데요. 현지 분위기, 경합주 판세, 여론조사, 막판 변수까지 전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지난주에 미국 다녀오셨는데 네. 대선 분위기가 좀 느껴지던가요? 또 민심은 어느 쪽으로 가 있던가요? 해리스 지지하는 민심 반, 예. 트럼프 후보 지지하는 민심 반 이렇게 정확히 양분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평이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는 여론조사에 잘 포착이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미 대선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네. 자, 우리는 득표율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건데 맞습니다. 지금 경합주 7개 주에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쪽 네.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7개 경합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도 나오는데 이 남쪽에 이 네 군데의 주죠.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게 선벨트 스테이트라고 일조량이 많아서 선벨트 스테이트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 주에서는 좀 트럼프가 유리하다라는 것인데 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지금 네바다는 해리스가 유리한 것으로 나왔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북동쪽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게 이제 블루 월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블루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월이라는 것은 그만큼 견고한 어떤 지지세를 확보했다라는 것인데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대로 전락하면서 이게 경합주가 돼버렸어요. 그곳은 좀 그래도 아직까지 해리스가 유리하다라는 것인데 펜실베니아는 지금 보니까 동률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지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게 그래픽 지도가 이게, 네. 이게 언론이 분석한 겁니다. 네, 근데 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뭐 1, 2% 그렇죠. 차이기 지지율 때문에 차이도 오차범위 내에 네, 있고요. 네, 자, 네. 그러면 몇백 표 차이로 선거인단을 몽땅 가져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선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몇백 표 차로 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초경합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펜실베니아에 19명이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 그렇군요. 매직 넘버가 270명입니다. 네. 지금 저게 추정인데 해리스가 네, 226명, 트럼프가 219명을 지금 맞습니다. 가져갈 것이다. 네. 이렇게 판세를 분석하고 있고요. 앞서 보신 경합주 모두 합치면 93명이 누구 품에 가느냐가 지금 이제 판세를 결정할 것 같은데 네. 경합주 조금만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지도 한 번만 또 보여주세요. 자, 두 후보의 지지율이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네. 펜실베이니아입니다. 네, 네. 19명인데 네. 자, 이곳을 잡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하는 선벨트 스테이트 네 곳을 모두 다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못하면은 지금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월 스테이트, 러스트벨트 스테이트 세 군데를 다 모두 가져와야지만 270명을 넘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펜실베니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는 반드시 가져와야지만 양 후보 모두에게 승리 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렇죠. 주인데 네. 사실 공교롭게도 펜실베이니아가 지난해 7월 트럼프가 총을 맞은 맞습니다.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다시 찾아서 네.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유세를 했다고 하는데 네. 좀 표심을 더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난 7월 초였을 겁니다. 이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그 지역이 버틀러라는 지역인데 펜실베니아에서도 공화당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이곳에 가서 다시 유세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것이 좀 해줬다라는 것이고 특히 머스크를 동반했다라는 것은 지지율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머스크가 좀 이 지지층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집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해리스 캠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선 광고를 냈는데 선거 트럼프의 대선 불복을 비판하는 광고를 네. 만들었습니다. 네. 어떤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혐오하는 이 유권자들이 거의 뭐 절반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이고 또 그 가장 명확한 증거는 2020년 대선을 불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트럼프의 약점을 파고들고 또 본인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또 결집하려는 어떤 그런 선거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해리스가 저런 선거 전략을 만들었다면 거꾸로 뒤집으면요.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처럼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비판한 것 같은데 네네. 트럼프 후보한테 물어봅니다. 대선에서 지면 승복할 것이냐고. 그러면 대부분 답변이 공정한 선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즉답을 네. 피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예. 공정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랬다라는 것인데 네.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여러 선거법에 대한 어떤 제도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선거를 불복하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쌓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또 만약에 이제 의회 난입 사태와 같은 어떤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큰 위기에 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78살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는 트럼프가 더 젊었었는데 지금 요즘 유세에서 말실수가 잦아지면서 네. 사실은 본인이 거꾸로 고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좀 선거에 막판 변수가 될까요? 분명히 4년 전보다는 말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의 경우에는 정말 좀 치매 노인들에게 벌써 보이는 좀 멍한 표정이 보이고 어떨 때는 실어층에 가까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트럼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수 한두 개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앞서 제가 또 보도도 했지만 중동지구, 가자지구의 전쟁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뭐 확전 일로에 서 있는데 중동 전쟁이 어느 후보에게 더 불리한 게 작용을 할까요? 지금은 정말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어떤 전황은 분명히 해리스에게는 악재입니다. 지금 해리스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내친다면은 중도층 그리고 중도 보수 성향의 표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버리면은 또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버리면은 전통 지지층의 표심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이걸 파고들고 있죠.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확전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해리스는 근본적으로 친팔레스타인 후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투표율이 66.9%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어느 정도? 그리고 투표율이 높으면 어떤 후보한테 좀 유리할까요? 네, 2020년 투표율이 뭐 6.9%였다라는 것은 1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이고 분명히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전통 지지 세력인 뭐 청년 세대 그리고 소수인종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사전 투표율입니다. 2020년도에 사전 투표율이 70%까지 쳐올랐어요. 치고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 사전 투표를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많이 존속해서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가설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도 투표율이지만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높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